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좀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자료는 쭉쭉 보면서 넘어가도 됩니다. 자, TOCFE 서울 커리큘럼이 1강부터 12강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목표나무 가지 구름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앞뒤에 한 2시간이 아니라 뭐 2개의 강의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어그램은 한 10, 몇 개입니까? 둘, 셋 하니까 8강에 걸쳐서 커버를 하고 앞뒤에 다른 내용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표준 강의양, 표준화 이런 말을 드리는데 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맥도날드 보면은 이게 표준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가 그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그 맛의 표준, 사이즈, 가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냥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런 그 프랜차이즈 개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시장 수요도 확대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도 올 수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우리는 이런 TOCFE 콘텐츠를 개선하고 앞으로 희망하건대 이 TOCFE가 이런 그 전문 영역에까지 확대돼서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아무튼 표준이라고 부릅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그 매장의 기준,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걸 따르도록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커리큘럼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6기를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앞에 생각하는 어른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홍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6기분을 보니까 이렇게 강의, 사업, 또 프리랜서 퍼실리테이터 회사원에서 56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했고 그 중에 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분포를 보면은 주로 이 강의,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절반이 좀 넘는 것 같고 또 특히 근데 또 회사원이 21분이 계세요. 직장인으로. 그래서 한 3분의 1은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다. 나이로 보면은 40대가 한 절반 되는데 50대가 좀 더 30대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자 40대를 중심으로 교육, 사업에 또는 강의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또 현업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커리큘럼을 오퍼를 하는데 물론 이 수강 대상에 따라서 수강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커리큘럼 내용이. 근데 일단 이 6기를 중심으로 이 커리큘럼을 이제 오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커리큘럼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강사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코스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뭘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강사가 기대하는 수강자들의 수강 후의 상태를 뭘로
설정을 해 둘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6명이 사고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수강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였어요. 12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오퍼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 이 표준 강의안을 이분들한테 맞추어서 잘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안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수강 대상자가 바뀌면은 이것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하고 변형을 해서 오퍼를 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 6기 수강자분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 강의안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구성을 해서 오퍼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강의안이 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어디가 수정될 수 있느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자들의 수강 후 상태를 뭘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싶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끝점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여러분. 예, 가지를 할 때 내가 시작점, 끝점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금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끝점, 여기에 뭐가 적히면 좋겠냐 이 말. 시작점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수강자들이 나의 미래가 설계된다. 또는 나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수강자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TOCF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TOCF 활용법을 만족스럽게 습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이 강의를 마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여기도 이제 투표를 마감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나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상당한 표를 얻었고 또 TOCF의 활용법을 만족스럽게 습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TOCF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사실 그건 맞죠.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용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위해 TOCF를 생활과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 그럼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다. 그거하고 생활과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앞에 좀 토가 달아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끝점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강의안을 작성할 때 이런 끝점을 놓고 사실 작성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내일 또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이 설명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내 강의안을 이런 관점에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이 설명회는 이 시작점을 이렇게 두고 이 끝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강의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시작점은 이겁니다.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중간 단계는 이제 이렇게 갔으면 해요.
이분들이 교육 내용에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쓰면은 나의 문제에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고, 근데 이게 다이어그램 활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까지 유도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의도라는 거죠. 목적이. 자, 그래서 중간 단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가 어떻게 해서 다음 단계로 진화해서 발전해서 이 끝점까지 가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2강은 이제 교육 내용에 관심이 크게 하고, 이 3강부터 11강까지는 이렇게 문제 해결 효과가 있고 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12강 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려면은 뭔가 인젝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교육 내용에 관심이 쏠 거다. 왜? 사고능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관심이 더 커질 거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은 관심은 큰데 근본 핵심 처방을 내려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해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효과는 있는데 이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용법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게 하려면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될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강의안은 여기에 이 인젝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1강, 2강부터 하고 쭉 그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럼 1강, 2강은 뭐냐? 요거에 해당이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1강, 2강 때.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수강자들이. 자, 그러면은 근데 강의 순서를 왜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 해소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오리지널 그 미국에서 캐시 숄컨이 했던 그 TOCFE도 순서가 달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쉬워요. 우리는 어떤 목표만 세워도 희망이 생기는 그런 약간의 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야심찬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슈 다이어그램이 이 목표 나무가 비교적 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이슈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이어그램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쭉 해나가는 건데,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인과관계의 사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런 순서로 가야 좀 편리해요. 자, 오늘 내가 인과관계 사고란 말을 쓰고 또 인과관계란 말을 씁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인과관계는 그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과관계 사고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또는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 가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과관계 사고예요.
약간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인과관계 사고를 설명하기가 이 순서가 편하더라.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수강자 특성이 강의 대상이 바뀌면은 지금 이 끝점도 바꿔야 될 것이고 예제 사례도 바꿔 있고 동기부여도 바꿔 것이고 또 다양한 문법 설명의 어휘나 상세 내용을 조정해야 겠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강의를 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그 생각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TOCFE 6기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6기만은 아니에요. 이제 TOCFE 서울에 1, 2, 3, 4, 5 이렇게 이수하신 분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1, 2강 요게 활용 사례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문제와 문제 해결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강 때 활용. 여러분 이혼 소송, 자살 예방 요 사례 좀 기억이 납니까? 예, 다시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은 자기 문제를 해결한 거고 자살 예방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 경영 활용의 사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이번에 생략을 했어요. 왜냐? 이 경영자, 경영 관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실 이거는 CEO를 대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서 조금 내가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튼 수강 대상에 따라서 이런 활용 사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쭉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양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조은영 쌤이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글씨는 제가 조금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두 개의 항목을 연결하는 거 있어요. 관심사 항목하고 불편한 항목. 이쪽에 관심사를 적게 하고 불편한 것을 적게 했어요. 관심사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아니 이상이에요. 이상. 나는 이런 게 뭐 더 잘하고 싶다. 좋다.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불편하다는 것은 이 이상과 갭이 있어서 현실의 갭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상과 현실의 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 이상과 현실의 갭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해줬어요. 리스트업. 그래서 선으로 연결만 하면은 자기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했어요. 이거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양식인데 그래서 왜 이 양식을 써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진지하게 자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 그래서 이 양식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장으로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항상 말 대신 문장으로 진행합니다. 이거를 강조를 해줘요. 그래야 이 다음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양식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양식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를 발굴하는데 이런 양식이 좀 필요하겠더라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를 했던 게 문제 유형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사실 목표나무, 가지, 구름의 다이아그램을 가르치면 되는데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근데 사실 다이아그램을 그리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이 다이아그램이 무엇 때문에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 말은 계속 쓸 것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문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계속 쓰려고 해요. 왜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문제를 발굴하고 확인하고 쉽고 해결도 쉬워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우리들이 겪는 문제의 한 60%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억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문제를 커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뤘던 시스템 문제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의 굉장히 그 스코프가 범위가 넓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2강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활용 사례를 좀 뭐를 쓰는 데 쓰이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데 쓰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2강 때 이 인과관계를 간단히 소개했는데 인과관계 사고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진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1강, 2강이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은 아까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고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뭐야? 했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고 사례를 보니까 그게 내 어떤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교육 내용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튼 나는 그런 의도로 1강, 2강을 구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강, 2강 내용은 이거예요. 자세한 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강의라는 나중에라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발굴하는 양식을 쓰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취지로 개발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취지에 동감을 하신다면은 강의안을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바꿔야 되죠. 수강자가 달라지면 예제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그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거 동기부여 한다고 이혼 소송 사례 이거를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또 기업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살 예방하는 걸 가지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기업 경영에 활용되는 사례가 더 적합하겠죠. 근데 굳이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TOCFE 서울에 오시는 분들을 어느 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효과? 관심을 갖게 하는 거, 동기부여. 그런 뜻입니다. 3강과 4강에서 이 목표 달성 문제 해결 그래서 목표나무를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서 3강 때 이렇게 그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또 중간 목표 정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4강 때는 그 실제 목표나무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구조화되는 사고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축복하기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취지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간절하고도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지만 그러면서도 과잉 목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이것을 생각을 하자는 것으로 강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목표를 찾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장애를 찾으면 중간 목표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는 거기에 합당한 품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이슈가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4강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심찬 목표라는 거 사실 목표를 지나치게 크게 잡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게 이렇게 미하이의 이 플로우라는 컨셉입니다. 자, 여기 미하이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자료는 내가 3강인가 4강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6강 때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미하이가 X축의 이 컴피턴시, 역량이 낮으냐 높으냐 이렇게 해서 X축으로 이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챌린지, 일종의 목표죠. 목표가 크고 높은 거냐 낮은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역량도 없으면서 목표도 낮은 거를 잡아놓은 사람은 무관심한 생활을 한다. 혼자 있으면서 TV나 시청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 근데 목표는 높지만 그에 따른 역량이 없을 때는 불안해한다는 거죠, 사람. 꿈은 크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정서불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역량은 큰데 의욕이 없어요.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아. 그러면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느긋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이 목표와 역량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래서 쭉 위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상당히 그 둘 다 높은 상태에 있을 때를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미하이가 이제 플로우를 주장을 했거든요. 플로우 상태로 가도록 뭐 이렇게 자기를 한번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애를 생각하는 게 바로 미하이가 말하는 이 플로우 상태로 가는 어떤 그런 로드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목표는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량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큰 것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장애를 생각해서 크게 생각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아이가 말하는 이러한 플로우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를 할 거냐 했을 때 사실은 간단하게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고려해 봅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는 이 플로우 상태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목표나무가 사실은 이 미아이의 플로우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나무 뭐 야심찬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를 또 찾아보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동시에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하는 게 목표나무를 우리가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의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량을 키워야 된다, 사람이. 말로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 개념적으로 좋은 말은 다 해놓고 막상 자기가 실행해야 될 부분은 실행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해야 될 부분인데 목표나무를 작성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과잉 목표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야심찬 목표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목표나무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목표나무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교수님, 장애를 네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여기 그 앞에 강의 안에 주석이 지금 두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거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요거 내가 그은 게 채팅창에서 아니라 나도 받아요. 사실 네, 그러거든요. 내가 그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모르. 위에서 호스트는 누군가 지울 수 하셨나 있어요. 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교수님 지우는 지우실 수 방법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 지우지? 옵션에 위에 옵션에 가셔서요. 보시면 아니면 주석 어, 저를 작성에 코스로 지우기. 만들어주시면 제가 지워볼게요. 그래 예. 자 호스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나도 좀 예, 엘리카님이 호스트가 돼서 좀 해주십시오. 호스트 되셨죠? 엘리카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장애를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는 이게 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장애를 찾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이 1, 2, 3기, 4기까지는 요거를 자세하게 내가 언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찾아라, 장애 찾아라 그러는데 말로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내는 게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해낸 겁니다. 일단은 이 패턴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사고 패턴을. 이게 뭐 필요조건 사고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엇이 없으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패턴으로 장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빠지면은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장애 때문에 이런 목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고 시각화를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반복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사고 패턴을. 그러면서 물리적인 장애도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나 자금, 비물리적인 장애도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물리적인 거는 습관이나 대인관계나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또 개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열악한 환경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열악한 환경 중에서 뭐가 나한테 가장 지금 나를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를 이거는 뭐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지만은 강사들이 각자가 한번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겪어보고 실제 자기가 그러니까 장애를 찾아봐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찾아지더라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언급을 해주면은 이 장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야 이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게 목표나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목표나무에서 요것만 잘하면은 내가 이것을 골조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목표나무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목표도 장애를 뒤집어 놓으면 중간 목표가 되니까. 그래서 목표나무 때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사실 목표나무가 처음 나오는 다이아그램이거든요. 근데 다이아그램을 쓴다는 게 많은 경우에 거부감을 갖게 해요. 사람들한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강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조병희 선생님 같이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도 조병희 선생님은 그런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참석 감사합니다. 나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변화에 대한 저항도 커지고 싫어해요. 변화하는 것을.
근데 다이아그램 그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못해 하기는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투덜투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이아그램이 거부감이 안 들고 좀 이렇게 수용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목표나무 때 다루어줘야 된다. 왜? 그 뒤에 가지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계속 다이아그램이 줄줄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다이아그램에 질려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린이들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은영 선생님 어쩝니까? 어린이들 가르치면 다이아그램 그리라 그러면 잘 그리잖아요. 재밌어하고. 안 네, 그래요? 엄청 잘 그래요. 재밌어한다는 말이에요. 애들은 재밌어하는데 어른들은 신경질내는 거예요. 내 나이에 꼭 이거 그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TOCFE 서울에 오신 분들이 나이가 어쩐다고 40대 50대야. 40대가 넘어가면은 어쩝니까? 고집도 세지고 남의 말도 안 듣고 귀찮아하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럽디다. 나도 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이아그램의 거부감을 극복할 거냐. 그랬을 때는 이 다이아그램의 가치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납장과 같은 정리 기능이 있다는 말로도 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생각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이아그램. 또 기억술에도 기억이 잘 돼요. 그림은 오래 기억돼요. 제가 이 다이아그램이 이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5기 때 썼던 건가 이런 자료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50 잉글리시에서 선전하는 이건데 이 사람들이 내건 이게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이거 아닙니까? 백날 공부해봐라 영어 되나. 문장이 생각 안 나면 어쩐다고? 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문장이 생각나게 하는, 문장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터득을 해가지고 이 영어를 가르쳐요. 이 사람이 저자가 미국에 전자공학 공부하러 미국 유학 갔다가 영어 배우는 거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는 학원 차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50개의 문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50개의 그림의 포인트를 기록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그림의 포인트를 하나씩 기억하게 하고 이 포인트에 문장 하나씩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영어 가르치는 하나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쉽게 외워져요. 여기에 원숭이가 코끼리 있고 나무 기린이 있다. 세 개의 동물의 그림은 한 번만 보면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있다고? 원숭이, 코끼리, 기린. 나도 살짝 보면서 했는데 쉽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원숭이가 타는 그네, 원숭이 코, 꼬리.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요. 그네, 코, 꼬리. 그 다음에 코끼리는 여기에 뭐 4번, 5번, 안장, 다리. 핸드폰 여기다 짓밟고 있고. 이거 오래 기억이 돼.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씩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 문장이 적혀 있는 게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외우고 거기에 달려있는 문장을 외워라. 그러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터득한 건데 이거는 기억술의 하나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림을 먼저 외우고 해놓고 그 그림에다가 기억할 것들 하나씩 주렁주렁 매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기억이 오래 남고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그런 그림, 다이아그램을 쓰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5기 때는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기 때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그램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다이아그램의 가치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재밌으니까
그리는 걸 재밌어 하니까 어린이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30대까지는 강조 안 해도 되느냐? 40대 이상은 강조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 목표나무가 맨 처음 나오는 다이아그램이기 때문에 이 목표나무 강의 때는 한 번쯤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목표나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축복하기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은 노력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복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자기 축복하기라는 말을 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영어로 해서. 그럼 뭐예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뭘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실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를 좀 잘 들으면서 수료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목표나무는 비교적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애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나무 강의안을 만들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근본 핵심 처방에 해당이 됩니다.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획을 한다 했을 때 대부분 기획하는 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을 이렇게 꾸리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경우에 장애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 이거를 하려면은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획은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장애를 찾아서 하는 거하고 조금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계적으로 그냥 야심찬 목표 정하세요. 장애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장애를 찾는 것이 근본 핵심 처방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조화되는 사고 이게 사용법을 단순화시키는 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자기 축복하기. 노력을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거를 좀 말을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 축복하기란 말을 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야단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는 말, 긍정적인 말이 더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 노력 안 하면은 이거 말짱 꽝이야.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할 수도 있지만은 40, 50대는 어른들을 놓고 그렇게 으름장을 놔가지고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낸 게 좋은 말. 근데 한꺼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런 말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나무는 이겁니다. 구조화되는 사고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평생 기술을 연마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목표나무를 설명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나무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나무 하나만 잘 들어도 수강자들이 이거 목표 세우고 기획하는데 괜찮겠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는데 이 목표 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하신다면은 자기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강의하는 그 사람 또 그 영역에 맞추어서 이런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제 그런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은 그게 또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프랜차이즈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죠. 자, 이 30분까지는 지금 이 3강, 4강 요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은 의견은 채팅창이나 마이크로 해서 하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장애랑 문제점이랑 좀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이요. 장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목표하고 상대적으로 있는 게 장애죠. 내가 쫓기 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목표의 관점에서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이 있어요. 강이 헤엄을 치려고 하면은 강은 좋은 거예요. 장애가 아니죠. 물놀이를 하려고 하면. 근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으면 그건 장애예요. 그러니까 강을 자기가 무슨 용도로 쓸 거냐, 물놀이 용도로 쓸 거냐, 그러면 장애가 아니야. 근데 어디 차를 몰고 글로 건너가야 될 그런 목표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강이 있으면 그건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장애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야심찬 목표에 대해서 장애를 찾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세울수록 장애가 더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담대하게, 그거 조금 어렵겠는데 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50% 정도인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면은 장애가 잘 드러나요. 근데 목표가 너무 낮으면은 장애가 없어요. 목표가 낮으면 그냥 하면 돼. 이 수준이에요. 액션만 취하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사실 야심찬 목표는 아니에요. 야심차다는 의미는 너무 높으면은 아예 도전할 의욕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절한 수준은 성공할 확률이 50% 정도예요. 이거 잘해보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도전한다. 그게 야심찬 목표예요. 그 정도 해놔야 장애가 좀 근본적인 장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생각하자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심찬 목표의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TOCF에서 하는 다이아그램을 하나의 기대어서 다이아그램을 작성하고 문법을 배우고 이렇게 쓰는다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파생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고도 상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이아그램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칸치어 넣기식으로 하면은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좀 없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목표 나무에서 장애 찾기랑요, 예. 위기 대응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게 차이점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제가 아마 다음 내일 시간에 좀 자세히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이 이후에 이야기도 할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나왔으니까 긍정적 가지하고 목표나무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 가지의 끝점이 자기가 바라는 어떤 기대, 목표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기회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 목표나무는 목표가 먼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더 주안점이고 그 생각을 더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확실한 상태에서 그려가는 게 목표나무입니다.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지는 긍정적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적 가지보다. 시작점이 더 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고 그게 출발점은 그게 뚜렷해요. 근데 끝점이 자기가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 목표 의식이 목표 나무보다는 조금은 더 약할 때 가지를 쓰는 게죠. 이거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이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잡아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뚜렷하지는 않아. 끝점이. 근데 내가 지금 시작점은 뚜렷해.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정해가면서 그려가는 게 가죠. 자, 아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시작점은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끝점을 어떻게 정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가지입니다. 시작점은 확실하나 끝점은 이렇게도 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끝점은. 여러분들은 아까 다르게 정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 수강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왔어. 근데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는 여러 목표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야심찬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딱. 물론 그거 정할 때 하지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야심찬 목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목표나무를 쓰는 게 답이고 가지를 쓰는 것은 답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쓰는 게 좋겠다 하면 그거 쓰고 이게 쓰면 그게 내가 11강 때 했던 통합적 활용 방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문제를 보는 관점에 맞추어서 다이아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능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의 엑스퍼트는 가장 적합한 다이아그램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목표나무가 뭐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도록 강의가 설계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5강, 6강, 7강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5강 이게 지금 위기 대응이거든요. 5강, 6강, 7강이. 근데
여기 5강의 1번 시작점과 끝점 정하기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사실 여기에 있는 5강의 시작점과 끝점 정하기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어떤 그 흐름은 이해를 하시죠? 내가 지금 강의안을 설명하는 그 흐름 이거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지죠. 내가 지금 가지를 써서 이 설명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한 겁니까? 뒷구서 한 거예요. 제가 내 필요한 일에 해야 될 일에 내가 가지를 활용했잖아요.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계획해 보는 거.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예견해 보는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미 했던 일을 내가 가지로 정리해서 리뷰하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강의안은 이 가지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강의안이 내가 이런 효과를 얻고 싶다고 했을 때 합당하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보는데 이 가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죠. 오케이.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미 지나온 일을 정리해보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또 의미가 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활용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가지, 위기 대응의 문제 해결인데 자, 여기에서의 이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위기 대응이란 말이 목표 달성이나 갈등 해소에 비해서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위기 대응? 그게 뭐 하자는 거야? 언뜻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것을 내가 사실은 조금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위기라는 것을 위험과 기회 두 가지를 합쳐놓은 말이다 해가지고 위험은 부정적까지 기회는 긍정적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가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말이 이제 있는 말인데 그냥 그런 용도로 내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목표 달성 그러면 아 그거 뭐 하자는 것이 딱 알고 갈등해서 그럼 뭐 하자는 게 아닌데 위기 대응 그러면 그거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용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뭐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 가치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내가 제시를 했어요. 뒤에도 개념 증명이니 실패해서 그러기 또 미흡한 다루기 뭐 이런 것들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 대상에 따라서 이 위기 대응이라는 이슈, 그 문제 유형을 어떻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심어줄 거냐. 이제 이게 여기서는 좀 하나의 그 강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긍정적까지와 부정적까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저거 어디다 써먹지?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거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러려면은
가지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 내지는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이 5강, 6강, 7강 이때는 그 부분이 있어야 요 위기대응 5, 6, 7강이 조금 순조롭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그것을 첫 시간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수강자들이 조금 뭐 호응이 약하더라도 강사 나름대로는 좀 있어봐. 내가 당신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인식시켜 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실제로 그 부분을 자기가 느끼기도 하고. 자, 근데 가지가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나무 구름보다 가지를 쓰는 게 엄청 뭐 편안하다고 그럴까? 마음의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게 가지예요. 왜냐?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에 장애를 찾아가지고 내가 빡세게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갈등에서는 뭔가 대립을 해소하고 뭐 해가면서 그냥 이거 골치 아픈 골머리를 알아면서 뭔가를 해야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정도의 생각만 하면은 쓸 수 있는데 사용 후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한다고 해놨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한 번쯤은. 저질러 놨어.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나한테 딱 떠오르는 게 뭐였겠습니까? 가지를 쓰자. 가지를 써서 이 설명의 자료를 만들어 가자.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린 건 아니에요.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니까 이 그림이 나왔고, 그래서 이 가지에 의존해서 내가 이 설명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 내가 이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지금 강의 자료를 설명하는 거하고 이 가지가 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여러분 듣기가 편하겠습니까? 나는 기대하기를 이 다이어그램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찌 됐거나 이제 이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가지가 처음에는 그런 그 이슈가 모호한 점이 있지만은 쓰면 쓸수록 편안하게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다.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개념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강자들이 비록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강사가 그 가치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태님 질문하신 것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방향성 또는 중간 단계를 확인하고 논리 비약을 방지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끝점을 하나의 이 정의가 이슈등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설명의 이 가지도 내가 첫 시작하면서부터 끝점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잡을까요? 이 이슈를 내가 던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끝점을 이야기하는 게 그 캐시 슈어컨이 이야기하는 이 브랜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나는 그걸 왜 다르게 했느냐? 이 성인 교육과 어린이 교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 교육은 먼저 끝점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이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일들이 성인들한테는 많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떤 그 방향성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방향성보다는 어떤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쪽으로 교육을 해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캐시 슈어컨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성인용 프로그램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한계가 느껴져요.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방향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서로 이야기하기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향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질문만 가지고 내가 성인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끝점을 정하고 가지를 그려가는 게 TOC는 없는 거냐? 있어요. 그게 트랜지션 트리라고 그래서 이행계획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따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끝점을 정해놓고 가는 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근데 캐시 슈어컨도 TOCFE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도 나중에 그 트랜지션 트리를 이 TOCFE에다가 네 번째 다이아그램을 집어넣었어요. 이행계획나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퍼실리테이터 교육 때 이제 업그레이드된 교육이죠. 또 한 단계 위 교육 단계에서는 그거를 그리라고 해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그냥 긍정가지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자꾸 다른 데서 논란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이 끝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을 한다. 그래서 위기 대응도 끝이 기회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은 긍정가지로, 끝점이 위험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 부정적 가지를 그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이트 로니 띵킹 게임스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기회에서는 이거를 소개를 했는데 6기나 또 다른 데서는 소개를 안 했어요. 이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열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잠깐만 모습만 보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용 그 가지를 이제 단순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있는데 Ronnie, Ronnie, what can we do? 이게 이제 Ronnie, Ronnie, can you help us through? 그러니까 if then으로 생각하게 해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딱 하나예요. 딱 그 박스 2개예요. 밑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화살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린이들은 뭐 그런 게만 해도 돼요. 근데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뭐 가정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하고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그렇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